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라는 그 칸에 나와 있는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내용은 창업을 한 지 100년이 된 왕년의 일본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시가총액이 2배에서 3배, 정확하게는 계산된 걸 보니까 시가총액이 2.6배 늘어났다라는 걸로 기사를 쓰셨네요. 성호철 특파원과 김동현 기자가 일본에서 도쿄에서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일본에서는 이거를 고고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자로 고고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고고라고 일본어로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고라는 일본어는 베테랑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신흥기업과 대비돼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공업화 시기의 전과 후의 고도 성장기에서 설립된 유력 기업들을 일컫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1980년대에 세계 경제대국 2위, 일본의 전성기를 이끈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주가 중에서 대표 지수인 토피스 100의 기업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신문에 사진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1526년도에 도라야라고 하는 제과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나베야라고 하는 기계부품 제조하는 회사는 1560년에 생겼고, 가큐큐라고 하는 된장 제조하는 회사는 1645년에 후에끼 소유, 간장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닌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닌텐도도 1889년도에, 그 다음에 필기구를 만드는 미쓰비시 연필인데요. 1887년도에 생겼네요. 산토리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는 1899년도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100년이 넘는 기업들을 관찰하면서 기사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100년을 훌쩍 넘기는 일본의 고고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시가총액이 약 2.6배로 급증하면서 일본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한물 간 줄 알았던 왕년의 기업들이 일본 경제 전면에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 주식시장의 주요 100사, 이게 말씀드린 토픽스 100사입니다. 이 중에서 창업 100년 이상 기업의 10년간 시가총액을 아마 집계를 해본 모양입니다. 해본 결과 무려 2.6배가 늘어난 1387조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총이 2.9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S&P의 100개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고고 기업의 10년간 매출은 1.5배, 순이익은 2.5배 증가했다.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미쓰비시 연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미쓰비시 연필을 보면서 아니 무슨 미쓰비시가 연필도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고고 기업 중에 하나인 미쓰비시 연필이 1901년도에 일본에서 첫 번째 연필을 양산을 했고, 1958년도에 고급 연필 브랜드 유니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게 4H에서 4B까지의 그 여러 종류의 연필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볼펜, 색연필, 샤프 펜슬, 사인펜 등과 같은 필기구 시장에 전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아이패드나 갤럭시 노트 같은 디지털 기기가 등장을 했고, 연필은 10년 후 세상에서 사라진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미쓰비시 연필은 매출이 2017년도에 약 672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정도 되네요. 정점을 찍은 다음에 2020년에는 552행, 우리나라 돈으로는 4,87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3년간 계속 감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41세의 젊은 CEO인 스하라 시게이코라는 사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재무 파트에다 물어본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면,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년입니다 라고 답을 들었답니다. 1887년도에 마사키 연필 제조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이 돼서 미쓰비시 연필은 창업 130년 만에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제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필기구가 없어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사 구성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된 상황에서 미쓰비시 연필은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라는 역발상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단순한 제품으로 여겨지는 연필, 볼펜, 문구 회사지만 연구개발에 매출의 5%를 투입을 했습니다. 필기감이 좋은 수성 볼펜을 내세워가지고 경쟁사보다 50% 비싸게 팔았습니다. 오히려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비싸게 팔았네요. 기압이 낮아져도 잉크가 안 새는 첨단 기술도 채택을 했고 디지털 펜슬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미쓰비시 연필이 창업 이래 최고 매출액인 748억엔, 약 우리나라 돈으로 6,606억 원 정도네요. 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7%, 영업이익이 129행이니까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제조업인데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런데 이 매출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친 김에 2024년 3월인 모양이네요. 독일의 필기구의 명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회사인데 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했군요. 해서 137년 된 일본 필기구 회사가 94년 역사의 독일 만년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1887년으로 시작을 해서 150주년을 맞는 해, 미쓰비시 연필 입장에서 보면 이게 1887년에서 150년을 더하면 2037년입니다. 2037년에 매출 목표를 1,500억엔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연필의 시총이 작년 1월보다 2배 많은 1,680억엔으로 치솟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시동을 거니까 시가총액이 2배나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하나 기사가 중요한 게 있었고요. 다른 기사를 좀 더 계속해서 보면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이런 고고 기업들의 부활의 힘은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보자는 그런 집념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코쿠사이는 2018년에 일본의 대기업 히다치에서 버려졌습니다. 히다치에서 아마 분리돼서 나온 모양이네요. 1940년에 설립된 국제전기통신이 모태인 이 회사는 줄곧 히다치라는 그늘 밑에서 살았는데 돌연 사모펀드 KKR에 팔렸습니다. 사명에서 회사 이름에서 히다치라는 이름을 빼게 됐고요. 거래선들은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동요를 시작을 했죠. 2019년에 실적도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해 KKR은 이 회사를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판다고 발표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독점 우려를 이유로 인수를 허가하지 않았고 2021년도에 매각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2번 죽었다고 하죠. 2번 죽은 셈이네요. 매각 실패로 회사가 망가지는 전형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코쿠사이는 성막 장치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기술에 집착을 했습니다. 웨이퍼의 얇은 막을 만드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다른 경쟁사는 웨이퍼 한 장에 한 장씩 막을 씌우지만 코쿠사이는 수십 장을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히다치에서 버려진 이후에도 이 성막 장치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TSMC 잘 아시죠? 삼성전자, 인텔 이런 기업들이 코쿠사이를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회로에 미세한 기술이 한계를 맞는 상황에서 얇은 막을 씌우는 최고 기술이 절실해진 것이죠. 코쿠사이는 작년 회계연도, 여기는 보니까 연도 말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3월 달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올해 3월까지 매출이 1,808억엔, 약 1조 6천억 원 정도를 올렸고요. 223억엔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시총은 1조엔을 훌쩍 넘어버렸죠. 히다치 자회사 시절보다 3배나 높은 숫자입니다. 5년 전에 어플라이드가 예정했던 인수 가격이 약 35억 달러, 환율로 보면은 3,800억엔 정도였었는데 2배 이상의 시가총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올라간 거죠. 대단합니다. 최근에 1, 2년간에 일본에서 최고 주가 상승 기업은 1910년에 창업된 선박 엔진
기업인 저펜 엔진 코퍼레이션, 당시의 창업의 회사의 이름은 고베 원동기 제조소라고 했네요. 고베에 있는 모양이죠. 원동기 제조소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 초만 해도 1200엔 정도 하던 주가가 최근에는 17,000원에서 20,000엔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4배에서 17배로 수준으로 14배에서 17배 수준으로 뛴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선박 엔진은 기술 혁신이 굉장히 작은 분야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 혁신이 계속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기술 혁신들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저펜 엔진 코퍼레이션은 평범한 회사에 불과했었습니다. 직원 수도 300명 있고 매출은 약 한 102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 원 정도 되네요. 2020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네요. 영업이익은 2억엔 정도였습니다. 창업 110년이 되는 해가 2020년이었는데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선박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 연료이지만 연소할 때 불안정한 탓에 연료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재팬 엔진 코퍼레이션은 층상 분사 기술을 개발을 해내서 이 난관을 넘어섰습니다. 5년치 순이익을 한꺼번에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도박을 했는데요. 2026년도에 암모니아 엔진을 탑재한 첫 수송선이 취항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업의 변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피보팅을 잘해야 되는데 이 피보팅 하려면 용기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피보팅 능력이 우리 기업들한테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기업들에게 변화와 적응은 키워드다. 본래 사진 필름 제조사로 설립되는 후지필름 홀딩스는 2000년대에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진 필름 시장이 순식간에 없어졌죠. 최악의 순간을 맞게 되었는데 이 후지필름 홀딩스는 본업을 버리고 디스플레이, 의료용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했고 여기서 현재 약 2조 8천억엔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품 기업 TDK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에 카세트 테이프를 주력 제품으로 했었는데 이 TDK가 2000년대에는 하드디스크, HDD라고 하죠. 우리 하드디스크 HDD의 부품을 만들고 2010년대에는 리튬 이온 전지로 바뀌었고요. 세계 1억대 완성품 시장에서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어지고 PC 시대가 주춤하고 스마트폰으로 막 이어지는 그런 고비고비마다 TDK는 변신을 잘해가지고 여기에 적응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80에서 90%가 이 리튬이온 전지 분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기사를 쓰셨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푸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올림푸스는 1919년에 현미경 회사로 창업을 했지만 기술은 진화를 많이 해서 세계 1위의 내시경 제조사로 이미 올라섰고 10년 만에 시총도 2.4배, 2배 반 정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 기업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죠. 뭐 매출을 올리는 방법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시스테매틱하게 잘 할 수 있는 구조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도 새로운 아이템을 잘 받아들여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또 거듭 태어나는 그런 기업들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이마켓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